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7월 16일 금요일이고요. 한 주의 시장을 마무리하는 날이죠. 지난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IT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과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배경도 좀 설명 좀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이 좀 장악하는 시대가 이제 올 것이다. 그죠? 주류가 좀 바뀐다라는 말씀을 많이 좀 드렸었죠. 그리고 5월 21일 한미 공동선언에서 나왔던 이 세 가지 요 키워드가 정말 중요하다. 그죠?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첫 번째로 IT 반도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자동차, 배터리죠. 2차 전지, 전기차 쪽.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백신 허브, 바이오 제약입니다. 요게 좀 주류가 이미 좀 공표가 된 거다. 저는 이런 시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그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본질적인 부분이 바뀌지 않는 한 전 전략을 잘 바꾸지 않고 밀어붙이는 스타일인데요. 이번 주 주식들에 대한 흐름들도 분명히 저도 체크를 좀 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이슈들도 좀 있어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하기에 앞서. 그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더 굳어졌고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세게 이야기해야겠구나. 방송에서. 그리고 이거를 아무런 근거나 기준 없이 이야기하면 이게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그죠? 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키워드가 등장을 해야, 그죠? 근거가 등장을 해야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통해서 고개를 끄덕이실 테니까요. 그래서 설사 뭐 지금 당장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좋은 결과치가 나오면 그거보다 또 보람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포인트를 좀 잡기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 많이 공부하는 시간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 방송이나 뭐 이런 요청들이 좀 있었는데 왜 공개 방송 안 하냐, 그죠? 요게 잡히기 전까지는 저는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이 신호 포인트가 나오면 저는 과감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딱 키워드를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각인시키면서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좀 풀어드리는 식으로 지금까지 전문가 활동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저는 잡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세 가지 산업에 대한 부분을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5월 21일 날 한미 공동선언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나온 세 가지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IT 반도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동차죠. 근데 이제 자동차,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있는 자동차는 아시다시피 미래차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전기차라든지 뭐 배터리라든지, 그죠? 좀 패러다임의 승자에 살아남을 수 있는 섹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백신 허브니까 이제 바이오 제약이죠. 그죠? 그죠? 요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는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이 산업에서 IT 반도체와 자동차, 미래차죠.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을 대체할 수 없다. 이쪽 산업이 이제 주류가 될 거라는 거를 공표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이거를 주력으로 정부 정책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에서 그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게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미국하고 공동체제를 가져간다 이거죠. 이건 큰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주고 있는 거거든요.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도체 할 때 뭐 하라고 했죠?
테스나 원익 IPS보다는 유진테크를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월덱스를 하라고 했죠. 그죠? 24,000원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IT 부품 단순히 이런 거 하지 말고 OLED를 하라고 했잖아요. 덕산, 뭐 네오룩스나 이오 테크닉스나 그 다음에 이녹스, 뭐 첨단 소재나, 그죠? 그래서 이 IT 반도체를 중국 중심이 아니라 어디 중심으로? 미국 중심으로. IT 반도체인데 반도체 빅사이클이 터졌던 이 2017년도, 18년도하고는 다르다. 그때도 반도체 빅사이클이 터졌는데 지금의 반도체 빅사이클은 그 당시에는 중국 중심이었고, 그리고 그 반도체의 어떤 수요의 폭발을 가져온 거는 화웨이, 오포, 비보, 스마트폰이었고요. 모바일이었고요. 지금 이 모바일이 서버로 넘어간 거예요. 이 서버는 뭡니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거 생각하면 되죠. 다 어디 있어요? 미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2017년도에서 18년도 반도체 투자의 포인트는 중국에 집중됐었던 이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 장비나 소지업체들이 큰 떼돈을 벌었던 시기라고 한다면 지금은 아니다 이겁니다. 북미 쪽을 봐야 된다. 유럽 쪽을 봐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을 하더라도 제가 절대로 비싸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타켓이 딱 정해져 있다. 쪼개진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잘 한번 보면 LG화학이나 삼성 SDI 이런 쪽보다, 그죠? 삼성 SDI 납품하는 신흥 SEC나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쪽이 훨씬 더 퍼포먼스가 훨씬 더 화려했을 거예요. 중성주에서 랠리가 나오잖아요.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도 보면, 그죠? 이 판을 제일 먼저 만들었던 게 아이진, 이연제약, 셀리드, 그죠? 셀르메드, 뭐 진원생명 같은 이런 중성주에 시작이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도 보면은 플랫폼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DNA가 뭐한테 이제 완전히 넘어간 거냐면 mRNA로 넘어간 거고요. 이게 이제 RNA나 그다음에 ADC, 그다음에 이제 NK 세포 같은 이런 업체들 쪽으로 시대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그래서 우리가 IT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제약을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봐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테마면 금방 소멸돼요. 잠깐 만드는 거 마무리가 된다 이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산업으로 가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 심각성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여기서 정말 큰 기회가 있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반대로 요거에 역행하게 되면 이로 말할 수 없는 고생이 있을 겁니다.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2014년도) 말까지, 그죠? 이때까지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우량주라고 하면 2014년도 말, 즉 세일가스 혁명 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우량주는 조선주, 화학주, 철강주, 건설주, 뭐 금융주 이런 거였어요. 그게 기반 산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울산, 포항, 창원, 부산 지역 이쪽 지역이 잘 살았죠. 상대적으로 전국 GDP 가운데 상대적으로 그쪽이 부촌들이 많았고 소득 수준이 높았다고. 전 세계 경기를 이끌었던 것도 엑슨모빌이었어요. 셰일가스 혁명 전에는. 근데 셰일가스 혁명 이후에 엑슨모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S&P 500에서도 탈락됐죠. 빅테크가 전 세계 경기를 이끌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도 클라우드로 완전히 변신을 했죠. 테슬라, 플랫폼으로 보죠. 전기차 이상으로 봅니다. 넷플릭스부터 시작해서. 시대의 흐름이 큰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박스권의 흐름을 보였지만 이 당시에 시대의 어떤 조류, 정점에 있었던 중국 소비주들 그리고 제약주들과 아닌 주식들의 수익률 차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게 단순히 뭐 10%, 뭐 50% 이 상승이 아니라 그냥 통째로 바뀐 거예요. 시대가. 우리나라 주력 산업군이 그냥 통째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있잖아요. 이게 다시 이렇게 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게 돌아갔으면 여기 빨리 편승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편승을 못 하게끔 흔들어 제껴요. 금리 관련돼서 금융주, 은행주 나 사줘. 철강주 사줘. 화학주 이게 사줍니다. 성장주 버려버려 이렇게 해버린다고. 흔든다니까. 그 중국 소비주 반등 나오면서 낙폭주 나 사줘. 이게 바꾼다고. 이게 틀을 하면 안 돼. 이게 바뀐 거예요. 5월 21일자로 딱, 야, 대한민국 산업은 IT 반도체 해. 근데 중국보다는 북미 중심으로 해. 모바일 DRAM보다는 서버 쪽, 이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 해. 그리고 자동차 해. 산업의 중심이 될 거야. 근데 미래차에 배터리 중심으로 갈 거야. 그리고 바이오 제약 해. 주위에서 아무리 옆구리 찔러도 바이오 제약 백신 허브야. 한국 혼자서 하지 말고 미국하고 같이 손잡고서 가보자. 중국 우리 견제해야 되거든. 너 우리 편으로 들어. 대신 우리가 너희들한테 줄 수 있는 거 줄게. 너는 우리한테 뭘 줄래? 반도체 줄래? 오케이. 배터리 줄래? 오케이. 투자 계속 해줘. 대신 우리는 너희들한테 백신 허브할 수 있게 지원해 줄게. 한번 해보자. 5월 20일자 쾅쾅. 그리고 지금 한 달 반 정도가 지났죠. 이슈도 많았고요. 종목의 등락도 많았어요. 근데 결국 IT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바이오 제약이 우리나라 산업을 이끄는 구조로 갈 거다. 그래서 올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중 투자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얘네들이 만약에 무너지고 수익률을 안 주면 다 빼야 돼요. 얘네들은 지금 대체 불가능한 산업이 돼버렸다. 라고 보고 저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시를 제가 좀 들어볼게요. 이거 오늘 절대 전략에서 잠깐 이야기해드렸는데 여러분들 반도체에 관련돼서 테스라는 게 모르시는 분들 없죠. 반도체 전공정 장비업체, 그죠? 그리고 PI 첨단 소재 모르시는 분들 없죠? 워낙 유명한 기업이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유진테크라는 기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서 이제 18년도 요 시기 한번 잘 보세요. 반도체 빅사이클이 터졌던 시기입니다. 반도체 빅사이클이 터지는 기간 동안 테스는 10,000원에서 43,700원까지 4.5배가 터지고요. 그죠? 2년 동안 4.5배가 터져요. 그리고 PI 첨단 소재는 8배가 터집니다. 유진테크는 2배가 터져요. 반도체 빅사이클인데 그럼 반도체가 다 잘 갔을 것 같잖아요. 근데 테스, PI 첨단 소재 중심으로 갑니다. 이 기간 동안에 유진테크 안 가요. 2배밖에 안 갑니다. 딴 애들 이렇게 랠리가 나오는 기간 동안에. 왜일까요? 2015년도 7월 달에 삼성전자가 시안했다가 7조 투자하면서 삼성전자랑 같이 중국에 먼저 진입했던 이런 업체들이 떼돈을 벌면서 시세가 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수요는 모바일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화웨이가 반도체를 사고 스마트폰 엄청나게 부품 사와도 미국이 건들지 않았어요. 계속 사. 화웨이, 오포, 비보 계속 사. 태클 안 됐다고. 그러다가 트럼프 등장하면서 이제 규제 걸죠. 화웨이 사지 마. 못 팔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도 지금 우리가 어떤 구간으로 이제 넘어가느냐. 2018년도에 저 반도체 빅사이클을 이끌었기 때문에 전 세계 반도체 소비는 생산은 70%가 아시아예요. 우리나라랑 중국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해야 돼요.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하게 되면 GDP 따라오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반도체 기존에 투자했던 걸 때려 부술 수는 없으니까 옮겨라. 하다못해 투자를 하더라도 중국엔 하지 마라. 그러니까 TSMC가 중국에 투자하는 것조차도 막 막지 않습니까? 미국 중심으로. 그리고 인텔 우리가 혜택 팍팍 줄 테니까 투자해. 그래서 인텔도 파운드리 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횡보를 늘리고 있잖아요.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집중했던 이 구간 동안에 독일하고 미국의 자회사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인수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국내 평택이나 이쪽 관련된 매출로 올라간 거지. 중국 매출은 적었으니까. 지금은 그게 반대가 돼버렸죠. 역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모바일이 반도체 가격에 거의 한 30에서 40% 정도 차지했던 시기가 2017년도, 18년도입니다. 서버는 10%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은 서버가 30%예요. 30% 수준입니다. 서버 어디서 많이 사죠? 아마존, 오포, 비보. 누가 더 많이 삽니까?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잖아요. 빅테크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그죠? 아마존, 뭐 넷플릭스, 월트 디즈니 플러스. 서버 수요 어디 쪽입니까? 미국 중심. 그래서 반도체 쪽 관련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할 때는 북미 쪽에 대한 투자를 한 업체들, 이런 걸로 쪼개서 저는 공략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게 그냥 여러분들 뭐 일주일짜리 상승으로 마무리가 될까요? 아니면 뭐 2주짜리 상승으로 마무리가 될까요? 그래서 유진테크, 반도체 전공정 쪽을 공략을 하신다면 원익 IPS나 이제 테스가 있고 유진테스가 있을 거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있을 텐데 저는 유진테크 쪽을 공략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 관점인 거죠. 그죠? 직전 고점이 한 4만 원 선 정도에서 한 4만 2천 원 내외 정도 되는데 똑같은 반도체 조정이라고 한다면 전 유진테크 같은 기업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월덱스를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2만 4천 원대 추천드렸었잖아요. 그죠? 월덱스는 매출의 60%가 어디서 나오죠? 미국에서 나옵니다. 미국에서. 국내가 40%고요. 국내야 뭐 K반도체 쪽 관련된 부분 투자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있죠. 그게 뭡니까? 모바일 쪽 반도체 관련된 부분보다는 서버 쪽을 봐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7만 5천 원 정도 오면은 적극적으로 살만해요. 근데 8만 3천 이상은 따라갈 게 없다고 했잖아요. 중간에 애매하다. 그래서 저는 똑같은 반도체라고 한다면 하이닉스가 훨씬 더 낫다. 우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체 가운데서 이 삼성전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세 개의 업체가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은 기업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서버 관련된 매출 비중이 제일 높은 게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8년도 반도체 빅사이클이 있었던 요 시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때 하이닉스가 10조를 벌고 지금 10조를 벌면 지금 10조가 훨씬 더 높은 밸류를 차지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똑같은 10조를 번다면. 왜? 이때는 디램은 떼돈을 벌었던 시기고요. 낸드는 적자에 허덕였던 시기예요. 낸드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15% 이렇게 했던 시기라고. 디램 몰빵되어 있던 사업 비즈니스입니다. 2018년도, 17년도만 하더라도 하이닉스는 낸드가 없었다고. 마이너스 15%, 18% 했던 게 지금 마이너스 3%까지 줄어들었어요. 이 기간 동안에 낸드에 투자를 많이 했거든. 그래서 디램에 편중되었던 매출 비중 90%가 지금 디램이 한 70% 수준까지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나머지가 낸드 25%. 그러니까 낸드와 관련된 이 부분이 X였던 게 세모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10조를 벌더라도 그죠? 훨씬 더 높은 값어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가격으로 더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 라고 보는 겁니다. 반도체 쪽은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을 공략을 한다면 저는 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더 점수를 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바이오 제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진이 있고 그다음에 나이백이 있고 그다음에 올릭스가 있어요. 그리고 ST팜이 있고 자동차 관련된 거도 해야 되는데 5분밖에 없어요. 제가 다음 주에 분명히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동차 쪽도 제가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자, 바이오잭이 지금 핫하니까요. 뭐가 핫하냐면 이걸 알아야 돼요. mRNA 플랫폼. 지겹습니다. 그죠? 지겹습니다. 바이오제약 관련돼서 mRNA. 근데 놓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죠? 지겨워가지고 어려워가지고 포기해서 구경하는 것보다 저 아이젠 놓쳤으면 이현제약 잡았어야지. 이현제약 못 잡았으면 셀리드 잡았어야지. 셀리드 못 잡았으면 진원생명을 잡았어야지. 근데 몰랐잖아요.
그런 거 못 잡았다면 다음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주식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워도 잡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잡을 것이냐. 그죠? 아이진이 정부 정책 mRNA 관련된 정부 지원 정책을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3개월 동안 3.5배에서 5배의 시세가 터졌죠. 3개월 동안입니다. 3개월 동안 3.5배에서 5배의 시세가 터진 거, 출발을 얘가 알린 거예요. mRNA 관련 백신 테마가 처음으로 시장에서 다시 한번 히어로로 등장했던 시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왜? 왜 터졌어? 다른 주식들 가운데. 그리고 왜 얘네들 다음에 나이백이나 올릭스나 에스팜 이런 주식들이 같이 반등 포인트가 왜 나오는데? 왜? 그냥 단순 순환? 그게 아니에요. 나왔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나왔던 시점을 보면 SK바이오팜에서요. RNA 신약을 만들겠다고 얘기한 시점이에요. 이때 전후로 해서.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DNA 강자 아닙니까, 제넥신이. 이런 기업이 지금 포항공대와 같이 mRNA 백신 만든다고 하잖아요. 이거 이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DNA 왕자인데 이걸 인정해버린 꼴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내가 세브란스 최고의 의사인데 아산병원 의사가 더 잘한다는 거 인정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뭔가 큰 변화를 못 느낍니까? 사노피가 5천억을 투자한대요. mRNA 백신. 왜? 이거의 모든 거는 어디에 원인이 있냐면 큐어백 mRNA 백신이 실패한 데서 기인하는 거예요. 왜 모더나나 화이자 mRNA 백신은 성공했는데 왜 니네는 실패했냐 이거야. 왜 니네도 5 키핑 있었고 그 다음에 지질라누 입장 LNP를 적용을 해서 mRNA 백신을 만들었는데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에서 94% 효과가 나오는데 너희들은 왜 48%밖에 안 나왔냐 이거야. 왜? 이 부분이 매듭 짓자마자 여의도 쪽의 관점이 완전 바뀌어버린 겁니다. 180도 싹 바뀌었어요. 부정적으로 바뀌었던 사람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근거를 딱 명확하게 들이대니까. 큐어백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었다 이거예요. 모더나나 화이자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RNA 염기 서열을 바꾸지 않으면 RNA 염기 서열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몸속에 mRNA 백신을 놓는 순간 뭐가 일어납니까? 이걸 적으로 인식한다고. 그래서 뭐 5 캐핑이나 LNP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적으로 인식하는 순간 게임 끝나는 겁니다. 적이 아니라 우리 편을 만들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RNA 염기 서열을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모더나나 화이자가 독점을 해버린 거지. 독점하기 전에 아이진이 먼저 선수 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굳이 다른 데다 할 필요 있습니까? 이미 검증된 거. 그러니까 얘들 상용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 형성되면서 올라간 거죠. 요걸 놓쳤던 그 다음 기관 투자가들은 뭘 노리고 있을까? 포인트가 보이죠. RNA 염기 서열을 바꿔야만 이 mRNA 백신은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백신 주권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사노피도 이걸 원해야 돼요. 아니 사노피도 이걸 풀지 않으면 mRNA 관련된 백신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어디 있습니까? 특허는 미국에 있어요. 스트라이크부터 시작해가지고 LNP 정도만 스위스에 있고.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에 관련된 투자 포인트는 mRNA에서 RNA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업체들이 다음 타자가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나이백, 올릭스, 그 다음에 에스팜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리더스나 제놀루션, 뭐 진단키트 관련된 자회사 쪽 관련된 수출도 있는 다 뭡니까? RNA 추출 능력이 있는 업체잖아요. 그래서 RNA 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이오 제약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우리가 중소형주들이 움직였을 때 삼성바이오는 안 움직였어요. 그리고 셀트리온 관련돼서 레키로나주 관련돼가지고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근데 이거의 델타 변이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일단은 정부 쪽에서 얘기가 나왔죠. 뭘 앞두고 있습니까? 유럽 승인 발표를 앞두고. 바이오 제약에서 대형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판 더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7월 중순 정도 되는데 7월 달 말에 만약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그 다음에 한미그룹이나 녹십자그룹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동조화되는 흐름이 나오면 이 두 번째 판, 즉 맨 처음에 이 시장의 판을 알렸던 이 mRNA 백신의 이 첫 번째 1집단, 아이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연제약, 셀리드, 진원생명과학, 셀로메드 다 아이진 파트너 쪽이잖아요. 그죠? 이쪽을 놓기셨던 분들은 이 집단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주시 한번 해보자. 여기서 만약에 답을 주지 않는다면 시장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메인은 남겨놓고 나머지 주식으로 테마 돌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심에 있는 거 하든지 아니면 아예 판에서 빠지든지 이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 관련된 좀 투자 포인트도 제가 좀 알려드렸었고 RNA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ADC와 관련된 제가 여러분들의 플랫폼 이야기 해드렸었죠. 알테오장, 레오켄바이오. 그리고 삼바 요거 흐름 좀 잘 보시고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좀 설명 좀 드리는 거 참고하시고 이야기 못 해드린 게 자동차를 이야기 못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배터리 쪽 관련돼서도 저도 이번에 좀 많이 파악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는 IT 반도체 가격 조정 나왔을 때 트레이딩 탁탁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중심,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 제가 이야기하는 건 자동차는 미래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좀 투자 중심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였습니다.